자, 오늘은 여러 가지 시장에 이슈거리가 있었네요. 오늘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이 사실 코스닥이 특히 오늘 하루 종일 편안하지가 못했어요. 아침에는 뭐 바이오 대형주, 중형주급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마치 바이오 장세를 오늘 하루 종일 보일 것처럼 만들었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 오늘 우하향할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하향할 수 있는 날, 즉 갭떠가지고 하루 종일 약세 시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어, 근데 오전에 바이오 종목들로 인해 개인들을 꼬시고 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일정상 옵션 만기를 어제 마쳤고 옵션 만기를 마쳤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처음에 잡는 옵션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과 현물과의 대조 관계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500억 가까이 매도 거의 뭐 하루 종일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에서 나왔고요.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100억 정도, 종가에 한 500억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특이사항인데 외국인들이 반대로 여기는 집중 매수하고 종가로 5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에서 350억 매도. 이거는 삼성전자일 확률이 높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뭐 강한 수급이 뭐 거래량은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5만 원대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굵직한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거래보다는 평소보다는 굵직한 물량들이 좀 더 많았고 지난번에 물량 교환이 있었던 이후 외국인들이 그걸 다시 어느 정도 사들이고 금융투자에서 짧게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느낌인 거죠. 오늘 종가에.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조적인 모습들. 오늘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코스피는 종가에 물론 조금 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40분봉 위에서 튼튼하게 하루 종일 놀고 있었어요. 여기 그렇죠? 어제 막판에 급하게 뺐다가 갭 상승해서 고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갭 하락 아니 전날 종가에 막 급락시키고 하는 거 다음날 그냥 바로 메꿔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주식 내려가네 팔아야지 올라가네 사야지 이런 것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잘리고 조금 수익 나고 다시 잘리고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세금만 내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이쪽이 코스피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두 가지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죠. 양쪽이. 한 국가의 시장 두 가지 시장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짧게 한 주 넘지 않는 선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수급 논리에 따라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결국 코스피가 먼저 치고 달렸으면 코스닥은 쉬고 있다가 나중에 키 맞추기 돼서 더 빠르게 채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코스피가 맞춰야 된다 하면 코스피가 떨어지겠죠. 코스닥이 못 갔으면. 어쨌든 둘 중에 누군가는 키 맞추기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다우,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센 날이 있을 것이고 다우가 좀 더 센 날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 약한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을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극명하게 조금 색깔이 달랐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또 색깔이 달랐지만 또 요거는 누군가 코스피가 조절하든 코스닥이 올라가든 다시 키 맞추기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하락한 이유 아침부터 계속 줄곧 하락한 이유는 어쨌든 오늘 심사를 앞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심사 운명의 날이라고 하죠.
이게 오늘 저녁 때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저녁 때. 아이고 금요일인데 뭐 저녁까지 티슈진 신경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게 부담을 느낀 나머지 헬릭 스미스, 신라젠, HLB 등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바이오에서 물량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고점에서 잡아서 그냥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오늘 요 세 종목이 오후장에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당연히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3인방이 떨어지니까 부담을 느끼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시장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형주 바이오주들, 중소형 바이오주들 오늘 아침에 신나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가 하면서 대장 따라 혹은 시장 따라서 다시 매도 물량을 내면서 조금 윗꼬리를 단다거나 거래 없이 밀린다거나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제만 해도 연구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안 오른 종목에 대해서 이게 유효할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바이오 시장이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10개가 있으면 4, 5개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머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 거래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 데서 옥석을 골라서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시면 연구 기업, 연구 바이오 기업이 최근에 이제 지금 티슈진만 딱 결정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조금 올려줄 겁니다. 오늘 심지어 내추럴 엔도텍까지도 상승 파동을 보였어요. 내추럴 엔도텍은 잘못하면은 내년부터 상장 폐지의 길에 접어들 수 있는 또 위험한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관리 종목이고 적자 연속인데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정말 많이 내려왔죠. 지금 고점 대비 한 80%, 90% 가까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죠. 이걸로 계속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은 정말 마이너스 뭐 한 60, 70%는 기본적으로 갖고 갈 겁니다. 고점에서 여기서 들고 있었다면 최고점 대비 90%가 내려왔는데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뉴스를 띄웠어요. 어떤 뉴스를 띄웠냐? 정부 해양 신사업에 관련 자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연구기업, 이런 노벨상 이슈도 있고 막 할 때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떤 뭐 대표들이나 하여튼 어떤 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혹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를 발표한다거나 혹은 뭐 IR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딱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이슈거리 회사에서는 이슈거리가 다 있겠죠. 각자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물건을 판다면은 뭐 물건 파는 게 개선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하는 기업은 정말 뉴스거리 기사화 시킬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내용 많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내추럴 엔도텍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 신사업 규모 확대 얘기를 하자 바로 그거와 관련된 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보시면 내추럴 엔도텍은 해양 바이오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이다 라는 이슈를 붙였는데 어제는 그러면 수행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갑자기 국책 과제 수행합니다 하면서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바이오 연구를 할까요? 아니에요. 기존에 다 설령 오늘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오늘 갑자기 번뜩 떠올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합시다 해서 오늘 딱 내가지고 공시내는 경우는 없어요. 미리 다 진행되고 있고 회사에서 다 진행되는 프로젝트거나 다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떴고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게 이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좀 올라왔는데 유지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유지되는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상승이 유지되기가 정말 어려운 날이었어요. 오늘 정말 강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SD생명공학처럼 탈모 특허물질 개발 이런 류의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상승이 유지가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웅진 싱크빅이나 웅진이 점상이 갔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전일 완전 다 망가져서 뭐 급락
지지라인 다이터라고 박스라인 다이터라고 쏟아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손절 나오고 막 팔게 만들어 놓고 정작 점상 어제 막판에 이런 것들 쏟아졌단 말이에요. 막판에. 그러니까 아 이거 끝났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 종가에 많이 팔았는데 점상이라니. 이건 정말 억지스러운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근데 M&A나 지분 경쟁, 그다음에 뭐 경영권 분쟁이죠. 그다음에 최대 주주 변경, 뭐 M&A 이런 비슷한 거, 이런 류의 종목들은 사실 차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거죠. 뭐 코웨이 관련해서 지분 확보 이슈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번외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점상 과정이 내일도 점상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 죽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다 죽이고 가는 것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투매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거 사실 투매 기다렸거든요. 투매 기다렸는데 오늘 뭐 그런 과정을 안 주고 그냥 올라가서 사실 약하잖아요. 약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강한 투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야 V 반등으로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고 일단 윗골이 다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일단 당분간 또 안 봅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한번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목들이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편안한 골디락스 장세가 아니에요. 골디락스 장세라는 것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무난하게 하루에 0.1% 올라가고 다음날은 0.1% 내려가고 그 다음날 0.3% 올라가고 그 다음날 0.2%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강보합 약보합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장세가 골디락스 장세고 정말 매매하기 편안한 자세입니다. 급등주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정말 편안하게 수익, 일반적인 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수급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호가 확인하고 매매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장이 바로 이 골디락스 장세입니다. 근데 이 골디락스 장세가 아직은 아니에요. 이 골디락스 장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세장 오기 전에 한번 나옵니다. 지금은 폭락장 거쳐서 아직 약세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종목들 지난번에 다우 이론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상과 분봉침이라고. 다우 이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종목들이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런 흐름들을 거쳐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매집을 해야만, 누군가 매집을 해야만 상승을 하고, 상승이 진행이 되면 과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과열만큼 정말 급등이 됐을 때 이제는 누군가 매집했던 사람들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문자로 꼬드기는 경우가 있고요. 등등 많은 작전 전략을 펼칩니다. 그냥 설거지 파동으로 괜히 수급 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꼬시게 만들고 여러 가지 뉴스도 띄우고 호재 뉴스도 띄우고 말합니다. 그 분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요. 매집했던 쪽에서 팔 수 있는 그 흐름들,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과정을 거쳐서 공포감을 만들고 침체기를 주는 이런 파동, 그리고 다시 매집을 거쳐서 또 한 번 올라가는 이런 반복을 한다는 게 다우 이론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짧게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분산 과정을 거치면 이제 공포 구간을 줍니다. 왜? 다 팔하고 다 사람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공포 구간을 만들고 설거지 파동을 거쳐서 침체기를 거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또다시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뭐 상황들, 지금 뭘 얘기하다가 됐죠? 잠깐만요. 시장 골디락스 얘기하다가 만들어졌죠. 이게 종목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장은 이 상황도 적용이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골디락스나 이런 폭락장 이런 것들을 다 적용했을 때 뭐 일단 최근에 폭락장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여름 폭락이 나왔잖아요. 폭락장을 보고, 이게 사실 10월부터 계속 이어진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즉 공포 구간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지금 아직 공포 구간에서 침체기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넘어가는 중. 아니면 혹은 지금 공포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침체기에 들어왔어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네. 지금 시장으로 치면은 지금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처럼. 여름이 좀 지나서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한 침체기 정도, 침체 초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장으로 따지면 이 매집에서 상승기가 됐을 때 이제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다시 돌고 돈다는 관점입니다. 폭락만 평생 할 수도 없고 폭등만 평생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공포 구간을 지나와서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시장이 침체기여도 어차피 먹을 종목은 계속 나오고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개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종목으로 따지면 매집기가 온다면 이제 시장이 평온해질 거예요. 왜? 더 이상 겁을 주질 않거든요. 매집을 할 때는 잔잔한 파도 속에서 매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다 공포 침체를 지나온 경우라면, 아직은 공포에서 침체기로 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오면 이제 골디락스 장세가 또 올 겁니다. 그러고 이제 상승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2019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 모든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다 저점을 찍고 돌아올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뭐 지표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바닥이에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바닥에 있습니다. 뭐 디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지나갈 문제예요. 그래서 바닥을 찍으면 경기 순환 곡선 다들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이런 순환 곡선을 보이는데 지금 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먼저 이 구간을 지날 때 6개월 앞서서 먼저 다 폭락 다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여름을 지나서 다 폭락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돌아올리는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 지수는 먼저 선행해서 올라간다라는 관점. 지금 그것들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괜히 코스닥이 코스피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당장 앞두고 있는 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스몰 딜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을 보시면 중국 쪽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서로 양보. 중국 쪽에서 양보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중국 쪽에서는 양보가 될 만한 거 일단 미국산 대두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3천만 톤.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수입. 중국이 사실 돼지고기 산업이 망가졌잖아요. 왜 망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망가져서 사실상 30년 정도는 이 한 산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잡는 것이. 진짜 돼지고기 산업이 하나가 위협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발병하고 창궐해버리면 진짜 30년간 이거 거의 방사능 수준인 거지. 돼지고기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에 크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돼지고기 산업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한다. 라는 게 이번에 스몰 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고요. 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위안화 절상. 위안화 절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밀 수입 같은 것도 있고 뭐 밀 수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딜을 가지고 재는 겁니다. 계산을 하겠죠. 서로 셈을 하겠죠. 미국 쪽에서는 뭘 양보를 해야 될까? 화웨이 제재 수출을 허용한다. 특정 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취소를 할 수 있겠죠. 15일에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간에 셈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딜을 하는 과정. 이게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말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걸 악재로 받아들인다면 코스피는 오늘 왜 올랐어요? 코스피는 오늘 왜 코스닥과 달랐어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도 음봉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많이 사들였잖아요.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부담스럽게 느꼈으면은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파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반대 포지션으로 삼성전자는 사들이고 SK 하이닉스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두 가지 이 시장을 너무 다르게 흘러가기 어렵다. 한국과의 그 두 가지 시장, 즉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든 간에 키 맞추기 된다. 근데 외국인들이 돈을 어디에 더 많이 썼는지 보자. 코스피에서 좀 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코스닥이 쫓아갈 확률이 더 높고, 사실 시장이 지금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오늘 옵션 포지션이 처음 잡혔단 말이에요. 옵션 만기일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옵션 포지션만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크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자마자 하방을 다 깔아놓고 상방도 다 깔아놨어요. 진짜 모든 쪽에 다 매수해놨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이것만 보고 마감을 할 텐데, 외국인들이 옵션 첫날, 물론 해서 옵션 첫날이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옵션 가지고 뭐 지수를 예측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첫날 옵션 첫날은. 그러나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오늘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쪽에 일단 다 깔고 봅니다. 매수 콜 매수 포지션, 풋 매수 포지션 다 일단 깔고 봤어요. 오늘 첫날. 여기를 제외하고, 그렇죠? 어쨌든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외국인들은 다 먹겠다라는, 원래 항상 외국인들 시작하자마자 저 밑에 풋매수 다 깔아둡니다.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생긴 습관이요? 9.11 테러 때부터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습관이 잡혔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 밑에 그냥 무슨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무슨 갑자기 폭격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하루에 시장이 막 15%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다 염두에 두고 저 밑에 딱 항상 깔아둡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걸 먹어도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건 깔아두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승 콜매수 쪽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좀 몰라요. 너무나 폭넓게 깔아놨기 때문에 위아래 다 열려 있어서 아직까지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8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1일 옵션 만기일에는 205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옵션은 뭐 이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이번에 10월 달에도 그랬죠. 그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꺼내 들 때 이거는 정말 요거는 보고 하면 되겠구나, 지수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거구나, 중요도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옵션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끝낸다 했는데 또 23분이 걸렸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종목들 많이 흔드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많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죠. 하루 종일 우하향 장세에서 출렁이는 종목들 많았고 변동성도 큰 날이었으니까. 그러나 뭐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거 또 올라가, 뭐 여러 가지 뭐 섞여 있으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저는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떤 순환 구조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 지표들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딱 직면한 과제들은 어쨌든 불확실성 요소가 좀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서 시위로 한 11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거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또 오늘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뭐 널브러져 있고 사건들도, 그리고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일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일만 벌려놓은 상태로 선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고 자기가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는 풀어놓고 내년도에 재선을 준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편안하게 뭐 내년도를 준비하자라는 4분기의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